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를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죠. 예를 들어 키가 크면 몸무게도 더 나갈까? 공부 시간을 늘리면 성적이 오를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단순회귀 분석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수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단순회귀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재미있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줄게요. 끝까지 보면 직접 회귀 분석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사회과학에서는 단순회귀 분석이 정책 연구나 경제 분석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도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어요. 연구자들은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책 도입 전후의 실업률 변화를 분석해 보았어요. 단순회귀 분석을 사용하면 독립변수인 정부 지원금 증가가 종속변수인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분석 결과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연관성이 없다면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도 단순회귀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데이터를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온도는 독립변수,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종속변수예요. 단순회귀 분석을 이용하면 기온이 1도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이 몇 개 더 팔리는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 기업은 더 효과적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회귀 분석이 유용해요. 예를 들어 농구 선수의 키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키가 클수록 득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순회귀 분석을 사용하면 특정 요인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피아노 연습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주 실력이 향상되는지 등도 분석할 수 있죠. 이제 단순회귀 분석이 어떤 개념인지 감이 오죠? 그럼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1. 상관 분석부터 시작해야 해요. 엑셀을 열고 분석 도구에서 상관 분석을 실행해 보세요. 만약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단순회귀 분석 실행. 분석 도구에서 회귀 분석을 선택한 후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를 설정하세요. 3. 결과 해석하기. 회귀 분석이 끝나면 결정 개수 R제곱을 확인해야 해요. R제곱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이에요. 4. 회귀식 활용. 결과로 나온 회귀식을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 같은 분석이 가능하죠. 이제 여러분도 직접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단순회귀 분석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감이 잡혔죠? 데이터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을 수치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연구나 논문을 작성할 때 또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하면 더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회귀 분석을 배우면 데이터 분석이 더 재밌어질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숫자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단순회귀 분석이에요. 앞으로 다중회귀 분석도 배우게 될 텐데 그 전에 단순회귀 분석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데이터를 넣고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알아본 단순회귀 분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다음 영상에서 다룰 다중회귀 분석도 꼭 봐야 해요. 단순회귀 분석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면 다중회귀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운동량까지 고려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다음 영상에서 다중회귀 분석을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엑셀로 석사 논문 쓰는 방법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제 바로 시작하세요. 더 많은 팁과 예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논문 작성 함께 하겠습니다. 석사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통계 6주 완성. 크몽에서 만날 수 있어요.